주 6일 근무하는 내게 일요일마다 처갓집을 가자고 하는 아내. 저는 직업 특성상 주 6일을 일해요. 주 5일 근무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나름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일이 바빠서 살림육아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에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주말에 어디라도 가자고 하면 다 따라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주말마다 처갓집을 가더라고요. 저도 별소리 없이 따라가서 쉬었다 오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아내는 본인 집이라 편하게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조금 있어요. 한 달에 이번만 가자고 이야기해 보았는데 아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만이 쌓여져 갔지만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얼굴 본 지 오래됐다고 주말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번에는 시댁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내가 개거품을 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어쩌다 한 번인데 왜 안 되냐고 하지만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열이 받아서 일단 저만 엄마에게 갔다 오고 아내에게 시댁에 한 번 가야지 친정에 간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아내가 난리쳤지만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또 주말이 오고 아내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자고 안 해서 저 혼자 주말에 잘 쉬었네요. 앞으로 처갓집 한 번, 우리 집 한 번 규칙대로 할 거예요. 자기 아들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 저는 남편과 3년을 사귀고 결혼했어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니 현실은 달랐어요. 마냥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을 불러댔어요. 가령 전등이 나갔다 바퀴벌레가 있다는 등 이상한 이유로 불러댔어요. 시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신혼인데도 남편과 주말에 시간도 못 보내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은 제 기분 풀어준다고 주말에 여행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이를 시어머니가 알고 본인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따라간다면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남편도 전전긍긍하며 어머니를 설득시켜놨어요. 여행 가는 아침 전화가 울렸는데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거동을 못한다는 전화였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시댁에 결국 갔고 저는 남편이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가 꼬랑꼬랑한 목소리로 왜 내 아들이랑 여행을 가냐며 따지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녹음시켰어요. 악쓰고 잔소리하는 통화 내역을 조용히 남편에게 보냈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면서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하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 달에 한 번만 간다고 했어요. 윗집 남자와 눈 맞은 아내 어이상실. 윗집은 한 남자 한 명이 사는데 걸을 때마다 쿵쾅 소리가 나서 경비실을 통해서 제가 계속 항의하고 있었어요. 직접 방문도 했는데 한중년의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심하게 나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남자는 일도 안 하는지 낮에도 층간소음이 심하게 나서 아내가 몇 번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항의해도 들리지 않더라. 소리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버려서 점심때 잠깐 집에 갔어요. 아내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찰나에 윗집 남자와 아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둘이 다정하게 팔짱도 끼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둘은 놀래며 서로 떨어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놀랜 티를 내지 않고 아내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았어요. 아내는 우연히 윗집 아저씨를 만났다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요.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카메라를 켰는데 윗집 남자가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둘은 침대에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는 것이 소리로 다 녹화되었더라고요. 아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다가 둘은 대판 싸우고 화해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커피도 같이 마시다가 깊은 관계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이혼남인데 잠깐 직장을 쉬면서 사업을 구상하며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큰 배신감에 두 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모아 소송을 걸었고 아내는 빌었지만 아내와 그 남자와 뒤엉켜 있는 것이 상상이 돼서 아내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은행 빚으로 집을 몇 채 산 아내 우린 망함. 아내는 가정주부예요.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강연을 듣더니 부동산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 본인도 실행해야겠다면서 열심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보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은 절대 넉넉하지 않아요. 외벌이로 처자식 키우기도 벅찬 상태인데 아내는 이러한 집안을 일으키겠다면서 열심히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희 집안은 여유돈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어느 순간 안절부절 못한 것이 보였어요. 그런 아내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지만 괜찮다고만 해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길래 제가 다그치니 아내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장인 어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두 채 샀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망하게 생겼다고 울먹였어요. 집도 내놨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매달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울먹이는데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가족이며 아내인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대출받은 집도 모두 팔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얹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불편하지만 장모님이 잘해주어서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여직원과 바람난 전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데 어이없음. 결혼 2년차 처사이 돌 때 남편이 바람났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격리 여직원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국 본인은 아이도 필요 없고 양육비는 충분히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해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안 줘도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두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결국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을 받고 남편은 재산 다 두고 몸만 나가기로 했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하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 가게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상간녀였던 아이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그 아이 데리고 저랑 다시 치고 싶다고 하네요. 그 인간꼴도 보기 싫지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관 수술하고 증명해내면 그 아이는 키워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서 있길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집에 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관 수술은 못하겠나 봐요. 업소녀와 바람난 미친 남편 내가 쿨하게 보내줄게. 제 남편은 영업사원이에요. 직업상 접대가 많은데 어느 날 업소에 갔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해는 하지만 남편이 부쩍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더라고요. 바람이라도 필 거면 몰래 피워야 하는데 역시 업소녀는 대담하더라고요. 대놓고 새벽에 전화가 와서 오빠 뭐 해라고 카톡을 보내지 않나 주말에 같이 놀자고 연락을 해댔어요. 남편도 업소녀가 원래 그런 여자인지 알고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응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어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번호를 알려준 건 선을 넘었고 연락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며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놀래면서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일주일도 채가지 않아 새벽에 들어오며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보며 자료를 모았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더 자료를 모으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자료도 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니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번처럼 이런 것들이 통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어림도 없다고 하며 소송하기 싫으면 재산을 많이 줘야 할 거라고 하니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네요. 경고할 때 내 말을 듣지 한참 늦었네요.